서울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작년 3,420만원에서 지금 4,700만원이랍니다. 이 34%인가요? 38%인가요? 사실상 정신이 나갔죠. 있을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런 정도의 분양가이다 보니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정신 나간 가격을 분양받으라고 건설사들이 그 가격에 내놨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과연 이걸 정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서 못 받을 정도의 가격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막 싸질러 놓는 거죠. 이러면 나중에 분양가 대비해서 이 매매가가 완전 높은 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30%, 40%, 50% 할인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간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높여놔서 사람들이 분양시장이 얼씬도 못한다라고 보면 맞죠.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무리한 가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펌프질해서 올려놓은 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 지금 정부,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정부, 어디 할 거 없이 다 전부 다 부동산에 기대서 펌프질해서 사람들의 소비를 늘리게 하려 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거품이 너무 잔뜩 끼어 있어서 그 잔뜩 낀 거품이 이제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우리는 더 힘든 시간들을 겪겠죠. 이 빚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데 그 빚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대출 이자 5% 6% 낼 수 있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산금리 붙어서 8% 되고 10% 되고 12% 되면 15% 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겠습니까?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매일 벌어지진 않죠. 아주 심한 충격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일이 나에게 안 닥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고. 그런 거 함부로 장담하며 사는 거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기준금리 3.5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3.0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시중금리는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갑니다. 이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다고 하네요. 3년, 4년, 5년 지속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실제로 시중금리가 내려갔죠. 그리고 이 정부에서 많은 혜택들을 줄 때 그때 이제 대출을 낼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지금 같은 시국에 함부로 대출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조심하며 지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대비하고 대응하고 좀 더 신중하게 살아야 그래야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되게 막막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죠.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4,700만 원이 이게 웬 말입니까? 이제 뭐 14억, 15억, 16억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정도니 그냥 개막장이죠. 개막장. 분양받은 인간들 그냥 다 죽으라고 그냥 폭탄을 앞에다 대놓고 또 안기는 그런 모습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컷이어야 되는데 집값을 콘크리트 그 아파트를 너무 비싸게다가 뻥튀기 해놔서 붙여놨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사람들에게 떠넘기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여야지 이걸 하지.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이게 재조정이 돼서 이게 연착륙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 될 겁니다. 꽤 안 좋은 일들이 아마 여기저기에서 막 터져 나갈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쉬쉬거리고 가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매우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돼요. 저도 사는 게 겁납니다. 지금 막막하고요. 이놈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과연 견딜 수 있는 걸까, 극복할 수 있긴 한가 라는 질문을 제가 스스로에게 계속하는 중입니다. 너무 막막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린 또 살아가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애들 밥 먹여야 되고, 애들 입혀야 되고, 참 생각들이 안 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고,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앞으로 살 궁리도 해야죠. 세상 살아가는 거 수월하지도 않고 힘든데, 빡센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거. 더 대비하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는 거 말고는 뭐 기다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뭔가를 챙겨 나가며 살면 좋겠는데, 그러기에 에이씨,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되게 싫어합니다. 저 개들이 이 어린 애기들 이렇게 공격하고 상처 입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봐서 그런지 되게 좀 싫어합니다. 참 이래저래 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데, 별거 아닌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이들이 여전히 많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살고, 또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조심히 하고 지내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죠.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질지 누가 아냐라는 겁니다. 진짜로 지나가다가 개 지나다니면 저는 좀 강히 반응하는 편입니다. 물리기도 하고, 또 물렸다고 뭐라 그럴 거예요. 개가 와가지고 달라들으면 사람이 때리면 사람한테 고소 고발이라도 하고 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데, 개가 물면 미친 개한테 물리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개한테 물리는 것보다 이 미친 또라이들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삶이 바탕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더 조심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겁내며 살아야 되는 시대 같습니다. 험한 시대가 지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고, 하고 있는 일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만두고 싶고 별 생각이 다 든다. 이 회사 내에 또라이 같은 놈이 있는데 엄청 괴롭힌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항들을 다 녹음하고 법적 증거 다 만들어 가지고 어느 시점에 터뜨려서 개인적으로 이 직장 내 괴롭힘이든 뭐든 다 걸어 가지고 조치해야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든 지랄을 하든. 그러지 않으면 계속 우습게 보고 또 하고 그럽니다. 세상에 저놈은 또라이다, 저놈 만만한 놈 아니다,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그래야 안 건드립니다. 우습게 보이고 만만하게 보이면 온갖 개잡놈들이 다 달라들어서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고 덩쳐먹는 게 지금의 시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하며 살아야 될 시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